예, 자, 좀 쉬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공인중개사란 용어 나옵니다. 이 공인중개사란 것은 그 첫째 줄만 밑 적었어요. 공인중개사법, 즉 이법 동그라미. 이 법에서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이 두 가지의 핵심. 공인중개사법이란 이법이란 단어하고 취득한 자. 이 둘 중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험에 애국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도 출제된 바 있고, 됐어요?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것도 출제된 바 있어요. 이거 다 틀려요.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뭐다? 자. 그러니까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야. 그러면 여러분들 12월 되면 다 뭐가 돼? 공인중개사. 어이구. 공인중개사가 엄청 많아요. 그죠? 공인중개사. 좋았어요. 자, 첫째 줄만 몇 적었어요? 예,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들어갑니다.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개공. 개공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중개사법에서 뭐 한 자?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죠?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이렇게 나와. 이걸 달리 표현해서 중개법인이란 말을 써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칙 6조 2항에 관련된 개공, 이걸 줄여서 중개일합니다. 그럼 법인 개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서 두 번째로 개설 등록을 합니다. 개설 등록을 하면 법인 개공이 탄생이 돼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것도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법인 만들어서 중개받아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등록할 때 그냥 갑니까? 등록 기준을 갖춰야 돼. 등록 기준 요건 그러죠?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상법상 회사야 되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갖춰서 등록합니다. 그러면 법인이 돼요. 근데 법인 중에는 특수법인이라고 있죠. 그럼 이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이요, 다른 법에서 다른 법률로 규정, 다른 법률로 규정해서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그러면 특수법인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를 한 거 아니라 다른 법. 뭐 농협협동조합법이랄지 산림조합법. 됐어요? 그러면 특수법인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자,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있죠? 줄여서 지역농협. 또 지역산림조합이 있어요. 지역산림조합이 있습니까? 또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고 있어요. 산업단지 무슨 기관? 관리기관이 있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면 자, 이 특수법인은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해도 된다.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등록을 해야 돼? 위에 세 가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법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는 등록을 하라 그랬죠? 우리 중개법인처럼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등록을 안 하니까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겠죠? 등록 자체를 안 하니까 당연히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자산관리원 등록하러 갈 때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해야 되고 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될 거 있어요? 갖추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갖추지 않아도 등록을 해줘? 기준이 없어도?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었어. 몰라? 저 고개 살려자. 갖추지 않아도 등록을 해줄 것 같아? 등록을 하러 가는데도 등록 기준이 없어도 돼? 왜? 특수하니까. 아주 간단하네. 자, 그래서 이것은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을 해줍니다. 상법상 회사가 아니어도 등록해주고 대표자가 자격증 없어도 등록해주고 그래요. 개념 잡았어요? 네. 자, 이건 오늘 하나 더. 이해되셨어요? 네.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개설 등록을 해야 돼. 그러면 결국 이것도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러면 중개인은 뭐예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을 중개인이라래. 그러면 이분들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공식적으로 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개공이라요? 개공이 있고 등록인데.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어떤 사람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자, 한번 칠판 한번 보실래요? 자, 중개인 역사를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 개공 역사가 어디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아니, 원래 중개업은 고려시대까지 가. 고려시대 객주 거간부터 가거든요. 거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필요 없고 1961년부터 들어갈게요. 중개인 역사는 1961년부터 소개영업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영업법? 이때는 소개란 말을 쓰고 있죠. 1961년도에 제정됐는데 이때는 신고만 하고 중개업을 했어요. 소개영업을 했다고. 그죠? 그러다가 부동산 중개업법이 1983년 말에 제정되었고 4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1984년으로 해보면 이때 허가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이때 처음 생긴 거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때 생겨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중개법이 여러 번 개정, 7차 개정 때, 1999년 개정 때, 등록으로 바뀌어요. 뭘로 바꿔? 등록.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중개인은 언제 태어났어요? 이때 신고만 하고 영업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폐업하지 않고 온 사람들이 있어 없어? 이게 중개인이야.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중개인.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때 자격증 이때 생겼으니까. 그죠? 자격증 없어요. 근데 폐업하면 이분들은 끝나거든요. 폐업도 안 하고 지금까지 영업해 오시면 돼. 이걸 뭐라 그래? 중개인. 대단하죠? 폐업을 안 했다는 게 대단한 거야. 우리가 영업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유지했다는 게 대단하신 분들이야. 자, 이분들 중개인이래. 그죠? 그래서 개념 잡았어. 근데 공식적으로 등록은 안 했지만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 사람. 됐어요? 중개인.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됐어요? 그럼 하나.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도신 분도 있으니까 이 둘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하고 중개인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차이점은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업무 지역. 여기 업무 지역이 어디?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개인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개념 잡았어요? 네. 또 하나. 무슨 하나? 그렇지. 자, 또 하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경공매, 권리분석,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중개인은 해 못해? 네. 막았어요. 자격증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큰 차이점이 이거야. 지역 범위하고 경공매. 개념 잡았어요? 네. 근데 세부적인 차이도 많지. 자격증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이해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큰 차이 저거 두 가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끝났어요. 밑줄 그을게요. 개업공인중개사 정의 있습니까? 네. 첫째 줄 이 법 동그라미, 개설 등록 동그라미.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법 동그라미, 개설 등록 동그라미. 등록 동그라미 했어요? 네. 그리고 종별에서 법인 개공이 있어요? 네. 동그라미 1번 중개법인 있죠. 중개법인 이꼬르 법인 개공. 같은 말이에요. 중개사법에서 등록 요건 동그라미, 개설 등록 동그라미. 등록 요건을 갖춰서 개설 등록입니다. 됐어요? 네. 동그라미 2번 다른 법률로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걸 줄여서 무슨 법인? 세 번째 줄 중간 지역농협, 세 번째 줄 후단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있죠? 등. 네. 등 속에가 산업단지 관리기관도 들어갑니다. 네.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 중에서 등록하는 것은 어떤 것만? 자산관리공사. 이것만 하죠? 네. 끝. 자, 근데 등록 기준은 갖출 필요 없어요. 네.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첫째 줄 밑줄 걷는데 이것도 이법 동그라미 등록 동그라미.
자, 자격 공인중개사 동안. 자, 공인중개사로서 이 법에서 개설 등록이요. 자격증 가지고 등록한 사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줄여서 뭐라 그래? 중개인. 자, 두 번째 줄 중간 소개영업법 61년이라고 적어보세요. 1961년 적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신고란 단어 있어요? 네. 이때는 신고만 하고 영업했어. 자격증 필요 없어요. 네. 자, 하고 있는 자 84년 자격증이 없는데도 허가를 받아 중개부 영연자로서 지금까지 폐업하지 않고 중개부 영연자 나와 있어요? 네. 여기만 밑줄 그어놓으시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개공 개념 끝.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서공하고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앞으로 뭐라 그래요? 서공. 개공을 줄여서, 아니,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 자, 이렇게 공부하세요. 내가 개공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서공 그러면 알아먹어야 되고. 됐어요? 네.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서공. 자, 그러면 두 가지 개념 들어갑니다. 소공하고 중개보조원 들어갑니다.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개념 있습니까? 네. 자,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리고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보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보조 업무가 뭐가 있어요? 보조 업무가 뭘까? 현장 안내, 서류 독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격증 가지고, 그럼 중개 업무는 뭐예요? 직접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 확인 설명 가능하죠? 네. 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죠? 네. 거래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건 원래 사장이 할 일이잖아요, 개공이. 근데 소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그럼 중개 업무 해, 못 해? 계약서 못 써. 보조는 할 수 있어, 없어요? 단순 보조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단순 보조 업무가 뭐예요? 커피? 카피. 자, 먼피. 이건 거 보조 업무라래. 됐어요? 먼피. 네, 그렇죠. 또 달리 표현해서 투피? 쌍피?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계속 물 들어가면 나중에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합격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합격만 하면 이상하게 되고 관계없다. 자, 그럼 이제 이 개념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오늘 하나. 이분들은 고용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고용신고 저 뒤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고용신고를 해야만이 소공신분을 취득할까?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취업에서 근무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신분을 취득할까? 이 문제가 제기돼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고용신고를 해야지 소공이나 보조원이 된다.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보조원은 안 해도 되고 소공은 해야 돼? 아니, 어차피 둘 다 해야 돼요. 고용신고를 둘 다 해야 하는데 신고가 끝나야지 소공이나 보조원 신분을 취득하냐? 아니면 취업에서 근무하면 고용신고 안 해도 소공이나 보조원이 되냐? 이 문제잖아요. 신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해야 되고 거의 반반이네? 그럼 최종 결론. 안 해도 소공이 돼? 근무하고 있으면? 확실한 것 같아? 오, 좋아. 정말로? 정말로 그런데. 예. 여기는 신고해야 돼? 여기는 또 신고한다는데? 최종 결론? 안 해도 됩니다. 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면 소공이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하냐면 고용신고 안 된 상태에서 소공이 일하다가 사고 쳐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손해가 1억 발생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소공으로 보면은 사장인 개공하고 연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장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직원으로 안 봐버리면 고용신고 안 됐으니까 직원이 아니다라면 사장이 책임 질라 하겠어, 안 질라? 개공은 책임 안 지겠죠. 그러면 소공이 다 해야 돼. 그럼 의뢰인은 보고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책임 문제 때문에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면 소공이나 보조원 신분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왜 이걸 대답을 못했어요? 몰랐죠? 그 이유는?
밑줄 안 긋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1, 2월 달에 밑줄 안 그었거든. 그래서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3바퀴 돌아가도 밑줄 안 그은 것은 모르더라. 아니 지금까지 쭉 경험이 그거야. 그러니까 3바퀴 돌아오면 시험 나올 것은 다 밑줄 그어야 돼. 결국은 다 밑줄 그을 거예요. 시험 나올 것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요. 자, 정의 일단 밑줄 그으세요. 정의 첫째 줄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중개업무 동그라미. 보조 동그라미.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다는 말,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는 말, 보조도 할 수 있다는 말 체크했어요? 네. 자, 청색 2번 지, 양갈 2번 밑줄 그어줬어요? 네. 양갈 2번. 안 쳐졌죠? 네. 양갈 2번 밑줄 그으세요. 고용신고를 마쳐야 소공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면 동그라미. 고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공지를 갚는다. 그거. 그렇죠? 고용신고가 아니어도 소공이다. 봐, 밑줄 안 그어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밑줄 안 그어지면 책을 다 읽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충 읽어버리니까 기억이 안 되고 아예 안 읽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밑줄 큰 것만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 오른쪽 중개 보조원 나와 있어요? 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이 지문이 핵심이야. 보조원 개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 네. 그리고 현장 안내 일반성은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 정의 세 줄만 적으세요. 그러면 자, 용어 정의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용어 문제도 매년 한 문제씩 꼭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용어 끝.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중개 대상물.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법정 중개 대상물 했죠? 근데 왜 또 나와? 여기는 범위.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거 이제. 그래서 법정 중개에서 아까 토지,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속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36페이지 청색 1번 중개 대상물의 의 있어요? 네. 양가로 1번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 업재단, 항만운송재단. 이건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않는다까지 밑줄 가야 돼. 이것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에요. 네. 그럼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아까도 했죠? 네. 근데 여기는 범위 공부하는 거, 범위.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라고.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럼 토지부터 들어갈게요. 우리가 토지는 농지가 있을 수 있고, 임야가 있을 수 있고, 택지가 있을 수 있죠? 네. 토지라고 생긴 건 다 중개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토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소유권 미치는 범위 알아야 되죠? 네. 가부 토지에 수목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는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먼저? 미쳐. 그렇지. 자, 어디에 미쳐?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거? 각 거. 그렇죠? 네. 땅 속에 있는 것도 가부 것이야. 근데 간혹 가다 미치지 않는 것도 있죠. 미채굴, 광물. 이것은 국가 것이에요. 갑 소유가 아니죠. 그럼 이건 중개할 수가 없어요. 토지 중에서 개인 것만 가능하거든요. 국가나 자치단체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 소유의 광물이 발견되더라도 이건 국가 것이에요. 이게 중개 대상이 안 돼.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토지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 중개할 수 있냐? 이걸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인위적으로 선을 갖고 지적 공부, 토지 대장에다가 뭘 해요? 등록을 하죠.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자, 가부 소유로 등록이 됐다면 이 한 필지 토지가 누구 거? 사고 파는 것도 그러면 필지 단위로 사고 팔겠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중개대상물 단위도 필지가 되는 거예요. 필지는 이제 토지 등록 단위.
자, 그러면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 물이 되는 거죠. 몇 필지가? 한 필지가 하나 중개. 결론 나왔네. 토지는 몇 필지? 한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이만큼만 사고 팔고 싶다. 가능해요? 자, 가능은 하는데 등기가 안 돼. 그러면 결국 등기를 해서 팔아야 되려면 분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분필을 하면 일부요, 이 자체가 한 필지요. 두 필지로 나눠져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험에 일필 토지의 일부 자체를 물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사고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 분필해보면 이미 일부가 아니니까. 그 자체가 한 필지로 들어가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은 안 된다고 봐야 되고. 근데 영입물권 있어요? 영입물권이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는 분필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 임차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눈물 나올라죠? 무슨 눈물? 아, 좋았어요. 오, 말 잘 듣네. 기쁨이네. 그렇죠. 어제 가니까 계속 피눈물이라고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눈물만 많이 흘리라고. 그렇죠. 좋았어요. 자, 그럼 밑줄 그어드릴게요. 토지에서 양가로 1번 첫째 줄. 이 법이 말하는 토지는 대지, 임야, 농지 등을 뭐한다? 거기 밑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 소유권은 지표 동그라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법 상하에 미친다, 미친다? 미쳐. 자, 양가로 3번 두 번째 줄 따라서 이것도 밑줄 보세요. 토사, 암석, 지하선 독립해서 동그라미. 독립해서는 안 됩니다. 토사, 암석, 지하선. 왜 독립해서 안 되겠어요? 토지 구성물이잖아요. 구성물이니까 토지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지. 이건 독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좀 미체고 광물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양가로 4번 밑에 두 번 일필토지 일부란 단어 있어요? 네. 영입물권 동그라미, 임대차 동그라미. 이것만 가능하다. 네. 토지는 원칙적으로 필지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뒤에 넘어가세요. 자,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무슨 물? 건축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건축물 개념이 뭐예요? 최소한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 자, 이 자체가 시험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제 건물로 보면 중개할 수 있고 건물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판단 기준이 되니까 상식으로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물로 보면 중개할 수 있고 안 보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되려면 최소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 이거 건축법상 건물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춰주면 건물로 보니까 중개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지붕이 아직 안 올라갔으면 건물로 본다, 뭔다? 그러면 중개할 수 없다는 소리가 되죠.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고 이제 공부할 것은 지금부터요. 자, 보세요.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그럼 건물은 1동 단위입니다.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중개 대상물.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것을 무허가. 또 건축물을 신축을 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죠. 보존 등기 하지 아니하고 사고 팔 수도 있죠. 미등기 건물. 이거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있습니다. 가능해.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리 분양 들어간 것은 건물 실체가 없어도 건물로 본다 안 본다? 봅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장래 건물이라고 정의했어요. 아까 건물로 봐야지 중개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미리 분양 들어간 것은 아직 건물 실체가 완공이 안 됐더라도 장래 건물로 봐서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까지 중개 대상이 돼요. 근데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 아파트 입주 예정 선정 지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로 봐요 안 봐요? 안 보여요. 이건 건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로 보지 않으니까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저 뒤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배운 거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있잖아요. 시행 단계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 넘어선 입주권. 이것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 왜?
인가를 받았으니까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자, 이건 중개 대상물이고 단순 입주권 안 돼요. 예정자로 선정돼서 지위를 갈등에 불과한 입주권은 안 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를 넘어선 입주권은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한 달 전에 배웠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될까요? 이거다. 된다고 배운 것 같아요? 예? 대답하시면 그렇게 드물어. 우리 여기 될 것 같아? 예. 몰라요. 아주 좋아. 352페이지. 자, 352페이지 청색 3번. 청색 3번 부동산을 취득해서 권리 매매 계약 있어요? 네. 이것도 신고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양가로 1번에 보면 첫째 줄이 분양권이고 두 번째 줄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그러면 아, 중개 대상물도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된다가 이게 머릿속에 탁탁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과목 내에서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된다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7, 8월 되면 이제 과목 간에도 비교가 돼요. 이해됐어요? 우리 과목하고 민법, 우리 과목하고 공법, 우리 과목하고 공법 이렇게 또 비교가 돼야 되고 지금은 이제 5월달 정도 되면 과목 내에서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고 개념 잡았어요? 근데 그것까지 돼야지 제대로 공부가 다 된 거예요. 과목 내에서 비교, 과목 간에도 비교. 됐어요? 하여튼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자, 그 다음에 아까 토지, 일필토지 일부 공부했죠? 그럼 건물도 똑같은 문제 발생하죠? 일동 건물의 일부.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잘 봐보세요.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독 소유, 단독 건축물, 이 일부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건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사고 파는 건 안 되겠죠? 근데 전세하고 임대차는 내릴 수 있어, 없어? 근데 아파트 같은 거 집합 건물 있습니까? 이것은 202호만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도 되고 전세 임대차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전세 임대차. 여기는 다. 개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상가 임대할 때 권리금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권리금, 보증금 얼마에 권리금. 그럼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권리금은 돈과 관련되잖아요. 중개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였어요. 근데 권리금은 그 권리금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 판례가 나와 있어요. 권리금 안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 그 지문을 띄우는 거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밑줄 그어볼게요. 끝났어요. 자, 38페이지 양가로 1번 두 번째 후단. 건축법에서는 찾았어요? 네. 건축물 개념이 나와 있어요. 개념 밑줄 보세요. 토지의 정착 공작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찾았어요? 네.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고가 공장 설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거기까지. 자, 애 갑자기 빨라졌어요? 그냥,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여기 대답하면 돼요. 그렇죠? 그건 상식으로 알아두라 그랬죠? 예, 뭐 이 자체가 뭐 시험 나온다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보세요. 건물 기준이나 개수 동그라미. 자, 건물이 한 개 건물이냐, 여러 개 건물이냐, 이 개수 정한 거 있잖아요. 사회 통념 동그라미, 거래 관념에 정해야 할 것이고, 물리적 구조에 따라 정할 것은 아니다. 거짓말. 밑줄 그었어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구조는 두 개 건물이야. 근데 사회 통념상 한 개 건물로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없어? 그런 건 하나 건물로 본다, 이 말이야.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건물의 개수가 정해진다.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중간에 또한 집합 건물 나와 있어요? 네. 자, 집합 건물에서도 일동 건물 구조상 구분이 수개 부분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 동안에 각 부분은 각각 무슨 목적이 된다? 소유권. 그래서 이제 아까 아파트 202호만
소유권 객체가 된다. 그 뜻이고. 자, 그 밑에 따라서 있어요? 일부 동그라미, 일동 건물 일부. 일부는 전세권 동그라미. 그 밑에 임대차 나옵니다. 일부는 전세하고 뭐가 가능하다? 임대차. 자,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있어요? 그것도 됩니다. 된다고 나와있어요. 자, 오른쪽 판례 한번 봐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죠. 분양권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지문을 띄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판례 지문은 출제자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 지문은 그대로 출제를 하니까 지문을 좀 익혀 두시라고. 그래서 1번이 분양권 판례인데 그 두 번째 줄 있어요? 거기 밑에 보세요.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획이 체결된 후 이 지문 있어요? 이거 분양권을 말하는데 이 지문 좀 익혀두세요. 되는 거요. 자, 2번 판례. 2번 판례가 뭐요? 입주권. 자, 두 번째 줄 지문 익히세요.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 이 지문. 이건 건물로 본다, 안 본다? 세 번째 건물로 안 보니까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 지문 좀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은 글씨 있어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동그라미. 이 입주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3번 판례. 권리금 나와 있어요? 그럼 권리금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거기 그 내용을 좀 익히라 그랬죠. 첫째 두 번째 미적하세요. 영업시설 비품. 영업시설 비품 통틀어서 유형물이라 그래요. 유형물 동그라미. 자, 비품 때 얼마, 시설비 얼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신용,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이거 무형의 재산 가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용, 거래처, 노하우 이런 거 하고 비품 때 얼마에서 권리금 얼마 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권리금 내용인데 이것은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리금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지문 좀 익혀두세요. 권리금 내용이 뭔지. 그죠? 예, 그 정도. 자, TP 넘어가세요. 자,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요? 그럼 토지 정착물은 건물도 있죠? 건물은 방금 했어 안 했어? 그럼 이제 내가 왜 그러면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건축물을 뺀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뺀 나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책에 보다는 이렇게 공부한 게 편해요. 자, 토지 일부로서의 정착물. 토지 일부입니다. 일부로서의 정착물이 있고 또 하나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독립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거 개념 잡으세요? 그럼 일부로서 정착물이 뭐가 있을까? 자, 수목, 교량, 담장, 제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이건 토지하고 독립이요, 일부요. 그러면 수목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가부토지에 수목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그럼 누구 토지 돼? 어느 토지? 나무도 누구 거? 같이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수목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왜? 토지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건 독립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독립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걸 줄여서 뭐래요? 이건 토지와 갇히는 데서 수목만, 담장만 별도로 거래가 안 되니까 별도로 중개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럼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다는 말을 줄여서 독립중개대상물 X란 말을 써요. 좋아. 깜짝 놀랐어. 뭔 소리가 나올까 그러고. 그래서 뭐죠? 자, 이걸 줄이려고 얘를 썼어. 동 뭐라고 나왔어 지금? X? 됐어요? 그 다음에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부동산이란 말은 토지 따로 정착물 따로. 정착물이 별개 부동산이라는 소리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인 방법을 갖춘 무슨 집단? 수목의 집단이 있잖아요. 명인 방법을 갖춘 무슨 집단? 자, 그러면 가부토지에 나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다 뭘 갖췄다? 명인방법 이름을 썼다 이 말이야. 뭐라고?
내 거, 홍길동,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썼어요. 이게 명인 방법이야. 이 명인 방법이란 말은 등기를 한 게 아니라 관습법상 철조망을 쳐갖고 이름 써놓는 거야. 내 것이라고. 됐어요? 네. 그러면 이 토지 따로, 수목 따로. 몇 개 부동산? 2개. 이거 독립부동산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명인, 원래 부동산은 저당도 되고 소유권 둘 다 되거든요. 근데 이건 소유권만 인정을 해줘. 왜 저당권을 인정 안 해줘? 공시가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그래서 저당 인정되지 않아요. 하여튼 소유권 객체는 돼요. 그러면 이것만 사고 팔 때 개공이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행정심판에서 된다고 했어요. 부동산으로 보는 거하고 독립중개는 별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심판에서 중개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옛날에 이거 시험 나오고 나온 거거든요. 말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독립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뭐? 오, 그렇지. 저기가 X니까. 아주 좋았어요. 독립중개대상물 뭐다? 오, 좋아. 입이 안 떨어져. 이해되셨어요? 네. 5입니다, 5. 네. 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이해되셨어요? 네. 자, 몇 쪽 가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원칙적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건물 외에 토지 정착물이 있잖아요. 네. 그 일부로서 말한 거예요. 토지 정물로서 토지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일부로서 정착물 말하고, 그 책에서는. 칠판에서 1번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정착물이 하지만 뭘 갖췄다 그랬어요? 공시방법. 명인방법 이런 거 갖춘 경우는 별개의 독립 소유권 객체가 되어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이제 세 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제목이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 쉽다. 이건 독립중개대상물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어요. 거기다 적어. 오른쪽 판례에 나와 있는데 거기다 적어놔요. 독립중개대상물 O. 독립중개대상물 O라고 적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줄. 오직 소유권만 되고 저당은 안 된단 말. 찾았어요? 네. 거기 2가지만 알면 돼요. 밑줄 그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니은하고 디귿은 묶으세요. 이것은 부동산으로 보는 건 맞아. 근데 이것이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라 그러죠? 네. 학설 대립이라고 적어놨어요. 된다는 입장도 있고 안 된다는 입장도 있어요. 책에서는 된다고 써놨는데 이건 학설 대립.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시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논란이 있으니까. 이해됐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른쪽 1번 판례는 방금 끝났죠? 네. 그럼 2번 판례 제목 읽었어요. 그러면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냐 이 문제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세차장 구조물? 무조건 안 돼? 뭐 하면 끝이야? 때 가버리면 끝이야. 뭘 때가? 아주 오래간만에 들어본 단어. 때 가버리면 어쩌세요? 근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차장 구조물도 구조물 나름이겠죠. 아까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할 수 있다고 봐야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판례는 뭐냐면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판례 자체가 나온 거.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 무슨 조립 방식?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조립식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볼트 풀어버리면 해체해버리면 쉽게 해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인 건물로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그러니까 세차장 구조물 안 된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 지문을 익히라 그랬어요. 판례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문이 그대로 뜬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어디 밑줄 그냐면 2번에서 5번째죠. 이 사건 각 세차장 구조물 찾았어요? 네. 거기 콘크리트 집안에 볼트 조립 방식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그 볼트 조립 방식 동그라미. 진하게 동그라미 쳐봐요. 그렇게 된 세차장 구조물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쭉 여러분 읽어보시고 밑에서 2번째 줄 후단 볼트만 해체하면 거기 동그라미 볼트만 해체하면 끝에까지 밑줄 그으세요.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토지 정착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그 지문을 좀 익혀두셔야 돼요. 개념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차장 구조물은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은 될 수가 없겠죠? 그 이유는 건물이다 아니다? 건물인 정착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네.
자, TP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임목 들어갑니다. 오늘 임목 깡그리 할 거예요. 그렇죠. 1개월달은 개념하고 기본적인 것만 했거든요. 오늘은 임목 깡그리 할 거라고, 다 할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임목이 뭐예요, 임목? 나무인데 어떤 나무? 등기된 나무죠?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자, 갑오토지에 수목이 있습니까? 이건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 근데 이름 써놓은 것은 명인 방법이죠? 이건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임목은 아예 등기를 해서 갑소유라고. 자, 이건 내 것이라고 아예 등기를 해놨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됐다는 말이 들어가든 또는 임목이란 말이 들어가야 임목이야. 개념 잡았어요? 네. 수목할 때는 등기가 됐단 말이 들어가든 임목을 해야지 임목이라고. 그냥 수목은 일부요. 그러면 이 등기를 해놓으면 이건 소유권 객체도 되고 뭐도 돼? 저당. 그럼 아까 명인방법 차이는? 저당. 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게 나무만 저당 잡을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고.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우리. 네, 좋았어요. 오, 부담 없이. 네.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또 저거. 이거 뭐예요? 그래. 토지 맞았어요. 몇 필지? 그래, 한 필지. 오, 좋아. 거의 맞춰놓고 또, 오. 이게 한 필지 토지입니다. 아, 좋았어요. 파. 맞출 수 있잖아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요. 수목 아직 임목 아니에요. 등기가 돼야지 임목이잖아요. 그냥 수목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걸 그런지 아세요? 등기를 할 때 필지 단위의 수목만 등기가 될까? 아니면 1필지 일부, 두 그룹만 이렇게 일부 수목도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꼭 필지 단위 수목만 등기되겠어요? 일부 수목도 등기할 수 있겠어요? 일부 수목도 가능해요. 필지 단위 수목도 가고 일부 수목도 가능해. 그러면 등기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로 가야 되죠. 근데 그 전에 먼저 갈 곳이 있어요. 시군구에 가면 임목등록원부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수목을 등록을 해야 돼. 임목등록원부란 말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보고 있잖아요. 그 단어 익혀야 돼. 임목등록원부란. 그냥 칠판 봐봐. 이따 이쪽으로 올 테니까. 임목등록원부란 단어를 익혀야 되는데 거기다 수목을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등록된 수목만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개념 잡으세요? 그러면 수종 제한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뭐 이런 종류 수목만 등기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받아요. 수목 제한 안 받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뭔 다음에? 그 다음에 좋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공이라고 가정을 해봐. 개업공인 중에서는 이 나무가 그냥 일부로서 수목인지 임목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보면 나올까? 등기부죠. 등기한 거 임목이니까. 그럼 잘 봐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토지 위에 지금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토지 등기부로 등기상 증명서를 하죠. 줄여서 등기부 그냥. 토지 등기부에 이걸 가지고 저게 임목인지 아닌지 구별 가능할까? 잘 모르겠죠. 그럼 등기부는 표제부하고 각구, 을 이렇게 오잖아요. 이 표제부에가 어디가? 임목 등기 번호가 기재돼요. 그러니까 일단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통해서 저 나무가 임목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무슨 등기부로? 토지 등기부. 근데 표제부는 구체적인 권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저 임목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 잡혀 있는지는 이걸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뭘 열람해야 돼? 임목 등기부를 열람해야 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임목 등기부 각구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소유자가 나와요. 을구에는 소유권의 저당권이 나와요. 개념 잡았어요? 자,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임목 등기부를 봐야 돼. 그러면 다른 권리는 안 되니까 원래 을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임목은 저당밖에 안 되니까 저당만 나온다는 거죠. 개념 잡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임목 등기부.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는 토지도 부동산, 임목도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토지만 사고 팔면 임목이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지.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렇잖아요. 별개 부동산이니까. 우리가 토지 팔면 건물이 안 따라가겠기. 같은 원리요. 이게 토지 소유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 관련상 설명드릴게요. 저당은 원래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목이 별개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임목만 저당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1억을 빌리고 토지 저당 안 잡고 이것만 잡을 수도 있어요. 저당 잡기 전에 먼저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네. 화재로 없어져 볼 수 있으니까 보험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저당 잡아놨는데 임목이 벌채됐다고 가정을 해요. 벌채되면 동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동산으로 바뀌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효력은 부동산에만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벌채된 임목에 저당권 효력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안 미쳐버리면 이게 저당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먼저 미쳐. 이건 또 미쳐. 근데 그 벌채된 임목을 거기다 쌓아놓으면 유실되어 수도 있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미리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의무 경매는 기간이 지나야 들어가거든요. 돈 갚을 기간이. 근데 이건 벌채된 것은 없어져 볼 수 있으니까 미리 경매에 들어가.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와, 안 나와? 그 돈을 공탁해 놓게 돼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자, 근데 벌채가 안 됐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 왜 안 갚아요? 어디다 썼어? 1억 어디다 썼냐고. 어? 술 먹었어? 좋았어요. 그러면 이 을은 자기 채권 1억 확보하기 위해서 저 나무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벌채 안 됐어요. 경매 신청, 그럼 누구 임목이 돼? 병이 경락받으면 병의 임목. 토지는 그대로 누구 거? 가부 토지잖아요. 토지까지 경매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지상권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임목을 소유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자기 토지, 자기 임목에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지상권 설정 안 해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임목 다 비워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이걸 무슨 지상권? 이게 법정 지상권.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보통 법정 지상권 건축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임목에도 법정 지상권 가능해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동일 소유자에다가 이렇게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권리가 법정 지상권이에요. 개념 잡았습니까? 네. 임목도 법정 지상권 가능해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끝나네. 잘 봐보세요. 하나만 더 하면 모든 것이 끝나요. 칠판 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지. 가부 토지에 을의 임목이 있어요. 누구 임목? 그러면 원래 이 가부 토지를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나무를 키웠다고. 뭘 설정해서? 빌려가지고 자기가 나무 심어서 키웠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래갖고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토지는 누구 거? 임목은? 됐어요? 근데 을이 돈이 필요하니까 병으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려 썼어요. 뭘 저당 잡고? 임목을 저당 잡고. 그럼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이건 저당권 설정자라네. 근데 저당 잡아놨는데 이 사람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둘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면 저당권자가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대로 해지 못하게 됐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 누구 동의를 받아서? 저당권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데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이제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개념 잡았어요? 쉬워, 어려워? 하여튼 임목은 중개대상물 돼. 체크. 체크할게요.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자, 임목 두 줄 밑줄 보세요. 임목이란 토지 부자는 집단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을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걸 말한다. 그까지.
어느 법에 따라서 임목이 가능한 법에서 보존 등기. 자, 동그라미 2번 밑줄 안 그어졌죠? 당연히 안 그어졌지. 자, 그러면 임목으로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소재에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 등록 신청하여 그 임목 등록 업무란 단어 있습니까? 등록 동그라미. 자, 임목 등록 업무에 등록을 해야 돼.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임목 등록 신청을 해서 임목 등록 업무에 뭐 하라? 등록을 하라. 그것만 등기가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리고 수종, 수량 제한 없이 일필토지 전부 일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든 수종을 수목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자, 3번 두 줄인데 첫째 줄에다 양도, 두 번째 저당권. 이제 이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왜? 별개 부동산이니까.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두 줄 읽으세요. 이걸 무슨 지상권? 그래, 이게 법정 지상권 내용이야. 이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아, 이게 법정 지상권이구나. 됐어요? 네. 자, 양가로 2번 임목 공시란 말 나와 있어요? 네. 자,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 후단 그래서부터 밑줄 그으세요. 토지를 매수하는 자는 토지 등기상 증명서 표제부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토지 등기상 증명서입니다. 표제부에다가 저거 임목등기 번호가 기재된다고. 임목등기 번호 위에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저거 임목등기 번호. 그러니까 이 표제부를 통해서 저 나무가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확인은 가능하죠? 네. 근데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임목등기부에 연락하라 그랬죠? 네. 그것이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목등기부를 연락하라. 그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임목 저당권 설정. 자, 마지막 후단 보험 동그라미.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고. 자, 오른쪽 천대. 임목을 목적으로 저당권이나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미쳐 안 미쳐? 먼저 미쳐. 벌채된 수목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상권자 임차인에 속하는 임목이 무슨 목적이 돼 있다? 저당권 목적 동그라미. 지상권자 임차인은 저당권자 승낙 없이 동그라미.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없는 거 빼고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자, 임목원 깡그리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 제목 읽으세요. 자,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장재단 설명하면은 광업재단은 설명이 자동적으로 된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공장재단까지 하고 싶게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기 당첨.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어? 여기? 공장. 아니, 공장재단. 틀렸어요. 공장재단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공장이 아니라 재단이에요. 그러면 공장 운영하려면 공장에 속한 기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건 운반하려면 차량이 있어요? 네.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권리, 이런 지상권이랄지 공업소유권 권리도 있을 수 있죠? 네. 이걸 묶는다는 말은 목록을 작성해요. 이 재단 목록을 작성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객체도 되고 저당권 객체도 되죠. 아까도 임목해 놓으니까 소유권 저당권 됐죠. 근데 여기는 하나 더 있어. 이건 당연하고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저당권자 뭐가 있으면 임대차까지 가능합니다. 하나 권리가 더 따라 붙어요. 됐어요? 그럼 재단 만든 주 목적이 뭐예요? 주 목적이 저당 설정이 주 목적이야. 그러면 저당은 왜 설정해? 돈 빌리려고 하죠.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당은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기계나 차량은 공장 소개하는 기계 차량은 비싸지만 저당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동산이니까. 근데 이걸 재단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이 되고 한 개의 뭐가 돼?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한 개의 중개 대상물이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 부동산이니까 이거 재단 자체를 저당 잡으면 기계값도 비싸고 토지 건물 다 통째로 잡으면 돈 많이 빌렸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 뭐라 하냐면 보존 등기하고 나서 10개월 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몇 개월 내? 10개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져. 개념 잡았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몇 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해라. 10개월.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재단 자체가 한 개 부동산이고 한 개 중개 대상물이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문제 보세요. 하나만 더. 기계나 차량은 어차피 동산이니까 중개할 수 없죠. 그러면 토지 건물은 아까 중개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이런 개개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재단하고 같이 움직인 거예요. 재단하고 같이 움직인 것이지 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끝났어요. 자, 밑줄 그을게요. 양가로 2번 공장재단의 있습니까? 네. 동그라미 1번 두 줄.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한 일정한 기업용 재산 구성이 있다는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하고 저당권. 그렇지. 거기까지. 그리고 2번도 밑줄 보세요. 자, 공장재단은 부동산 분류해서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학개론에서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배우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중개대상으로 된다, 거기. 이쪽 왔어요? 네. 자, 동그라미, 양가를 3번에서 동그라미 2번 세 줄. 아니, 두 번째 줄부터 밑줄 보세요. 공장재단 소유권 보존등기 효력은, 보존등기 효력은 이렇게 표현했죠? 네. 보존등기한 날부터 몇 개월 내? 10개월. 10개월 동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실된다. 그 점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동그라미 3번이 구성물들이거든요. 기억, 니은. 기억이 뭐요? 토지, 건물. 그리고 니은이 기계, 기구 있잖아요. 애울 필요는 없고 감만 잡으세요. 아, 공장에 속한 토지, 건물도 구성물이 되고 기계도 구성물이 된다는 거. 자, 뒷페이지. 니은. 권리도 구성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권리도 구성물이 될 수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이런 권리도 구성물이 될 수 있다. 감만 잡으세요. 구성물 외울 필요는 없고, 아, 이런 게 구성물에 감만 잡으세요. 자, 양가로 4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해주세요. 공장재단은 이를 몇 개 부동산을 본다? 한 개. 소유권하고 저당권 외의 권리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누구 동의했으면?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까지 가능, 거기까지. 밑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따라서부터 밑줄 보세요. 공장재단 구성물인 토지, 건물, 기계 등은 독립해서 중개대상으로 된다, 안 된다? 재단 자체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토지, 건물은 되잖아요. 그런데 구성물은 안 된다. 개념 잡았어요? 네. 그리고 광업재단도 똑같아요. 이렇게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가 오른쪽 3요소 들어갈 거예요. 휴식 같습니다.